네, 반갑습니다. 창업론 5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생태계,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지난 시간에 중단했는데요. 생태계는 크게 보면은 경제적 인프라, 그 다음에 사회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 그리고 과학 기술에 관한 인프라들, 그리고 이제 법적 제도적 인프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경제적 인프라라 하면은 이제 흔히 이제 기업이 또는 뭐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금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자금이 잘 조달이 돼야 되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 자금이 또 조달이 되는 경우에는 뭐 투자를 받기도 하고 은행에서 뭐 대출이나 대여를 받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는 여러 가지 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개인들이 자금을 막 모아서는 엔젤 시장 같은 게 있고요. 또는 벤처캐피탈, VC라고 그러죠. 벤처캐피탈 시장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굉장히 좀 가르는 큰 축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국가가 중앙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또 다 만들어가지고 다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수요와 필요한 것들과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그게 재화이든 서비스든 간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필요한 부분과 또는 또 만드는 부분, 공급하는 자들이 적절하게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고 했을 때는 이 마켓이라고 하는데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마켓 시장입니다. 시장 중에서도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수요와 공급을 끊임없이 조절하고 또 창출되는 시장이죠.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고, invisible hands라고 해요. invisible hands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생태계는 살아 숨쉬는 하나의 낱개 낱개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생태계라는 거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적 인프라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이 마켓의 기능인데, 창업도 일종의 마켓이거든요. 보니까 이쪽 부분에는 사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타트해서 내가 이거를 탁 튀겨나가서 나가는 거죠. 이건 없는 것 같아.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 것들이죠. 물론 먼저를 스타트했다고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또 다른 얼마나 잘 키우고 또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결과를 내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경제적 인프라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적 인프라는 결국에서는 마켓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켓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장소는 보이는 시장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시장일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교회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교회라는 게 예배를 드리는 어떤 피지컬한 장소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뭐 기도를 해준다든지 공동 비전을 향해서 뭐 목표를 향해서 서로를 인커리지 해준다든지 뭐 이런 모든 활동들 자체가 또 봉사를 한다든지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일종의 교회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눈에 보이는 이 처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 자체도 일종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라고 했을 때는 이 마켓은 보이는 시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특히 오늘날에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시장의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수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공급도 눈에 탁 보여서 드러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여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도 여러분이 같이
고민해보고요. 그 다음에 인비지블 핸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대신에 그 뭐에 일어나요?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에 흘러가고 또 낮은 곳에 있는 물은 또 정발해서 또 어디로 가고 등등등 하듯이 그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구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발달이 되었느냐 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목마를 때 물이 공급되고 또 어떨 때는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잖아요. 근데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54일 연속해서 비가 오는 거 봤지만 물이 엄청나게 많으면 뭐가 되는 거죠?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자금이 일정한 시장에서는 되게 모자란다 그러고 또 어디서는 자금이 되게 남는다 그래요. 자금이 불균형이 생기니까 그쪽으로는 자금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엄청 많이 몰려가고 이쪽은 좀 자금이 왔으면 좋겠는데 자금도 하나도 안 오고 이런 불균형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살펴보면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막 누르려고 하니까 잘 안 눌려져요. 또 어디로 가라고 막 하면 잘 안 가요. 그래서 그게 뭐랄까요? 자본주의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굉장히 좀 자본주의 선진국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대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많고 어떤 데는 너무 많이 모자라고 하는 기능인데 어쨌든 기업이라는 생태계가 또 창업이라는 생태계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은 경제적 인프라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 아까 엔젤 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나도 어디 기업에 조금 투자해볼까 해서 작은 돈들이 모여가지고 괜찮은데 괜찮은 기업이 발굴이 돼야 되거든. 거기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투자했을 때 성과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잘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엔젤이 뭐야 했을 때 엔젤 시장 했을 때 그것도 전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심지어 VC라고 벤처캐피탈을 하더라도 거기는 나하고 별 관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진해 있는 부분이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을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돈을 가지고 또 몰려들기도 하고 또 몰려드는 자금들 중에서 여유 자금이 아니고 또 굉장히 단타예요. 여러분이 존 리의 강의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 회사가 만들어내는 성과를 나도 같이 공유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 건 뭐예요? 오늘 샀다가 이 사람이 이따 팔았다가 뭐 이거는 아니 공유하려면은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우선 어디에 투자할까 할 때는 어디에 투자할까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고 이 회사는 아주 장기간 안 망하겠구나. 이 회사는 굉장히 장기간 성과를 잘 내는구나. 이 회사는 만드는 제품이 뭔데?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데? 등등을 살펴보고 잘 골라가지고 투자해놓고 상당 기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투자는 어떻게 해요? 거의 뭐 도박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적 인프라가 주식시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식시장은 뭐한데요? 자금의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 주식시장이 지금은 도박장이 되어가고 있다. 마치 로또를 맞히듯이 그것도 특히 신용대출을 잔뜩 받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어느 종목을 마치 이게 던져서 가지고 딱 찍어야 되듯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 인프라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이 경제적 인프라 자체의 수요 공급이 보이지 않는 손에서 마치 조정하듯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창업을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창업을 하려고 해요. 가장 주저하는 게 나는 돈이 아직 없잖아. 그러면 돈을 내가 근데 부모님한테 돈이 없어요. 그랬을 때 돈의 조달이 가능한가 했을 때 우리나라는 돈의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요. 마켓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든지 대학원생이든지 누군가가 나는 돈을 좀 조달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해주거나 하는 시장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지금 나와 있는 시장은 정부의 정책 자금들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정책 자금을 일시적으로 2, 3천만 원 이렇게 빌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고갈되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에 관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자금 시장이 굉장히 경색돼 있다. 실제로 굉장히 좀 제가 가끔 만나는 대학생들이나 대학을 막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좀 진취적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냥 던져봐요. 야, 취직하지 말고 그냥 너 그냥 사업하면 안 되겠냐 했을 때 돈이 있어야 좀 이래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거, 그럼 돈 좀 빌려주세요. 뭐 돈 좀 대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돈에 관한 시장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게 출발점인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또 이 돈에 관한 게 어려운 이유가 미국에는 있는 엔젤 시장이, 미국에 있는 큰 벤처 캐피탈 시장이 왜 우리나라에 없을까 했을 때 문화 자체가 누군가에게 돈을 몰아서 주고, 사실 약간 있긴 있었어요. 이게 개라는 게 있었어요. 개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 20명, 30명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누구 하나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주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람이 필요할 때 돈을 주고 했던 게 있는데, 걔가 일종의 신용 일종의 그 신용 거래의 그 출발점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걔가 워낙 많이 터진다 그러죠. 걔가 많이 깨지고 이러면서 오늘날에는 걔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먹자게 했다는 거죠. 친구들끼리 돈 뭐 만 원씩 2만 원씩 모았다가 야 같이 만났을 때 그냥 그거 가지고 먹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한 5만 원씩 모았다가 2년 뒤에 우리 같이 뭐 동남아를 가자, 제주도 가자, 요 정도지. 실제로 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내가 사업을 할 때 네가 도와줘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아주 오래전에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것마저도 당연히 없어졌어. 그래서 실제로는 경제적 인프라가 뭔가 할 때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데 잘 안 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지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힘드냐고 라고 물었을 때 뭐 종업원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등등인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이 모자랍니다.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데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등등이죠. 그래서 경제적 인프라가 첫 번째인데, 경제적 인프라가 상장이 된 기업은 주식시장이지만 상장이 되지 않은 기업은 비상장 시장들인데, 비상장 시장 기업들에서 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활로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돈 좀 필요한데 하면 거의 뭐 담보대출 위주로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최근에는 나름대로 정부에서 굉장히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지 신용보증기업이라든지 기술신용보증기업이라든지 각종 나름대로 그 자금들을 투입해가지고 혁신을 이끌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래서 생태계가 잘 돌아가서 꽃이 피려면은 어쩌면 이렇게 물과 같은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양분과 같은 건데 안 돌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인프라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만 사회적 분위기예요. 사회적 분위기. 뭔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분위기였는데, 우리는 이 분위기 자체가 사농공상이죠. 공상. 산업공상에 에서 선비들 농사 짓는 거, 뭐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장사를 하는 거에서 산업공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사업하는 사람들을 리스펙트하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똑똑한 친구들이나 등등하는 친구들은 야 열심히 공부해서 뭐 회계사가 되라, 뭐 변호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야 너 잘하면 대단한 사업가가 되겠다 이렇게 인크리지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칭찬할 때 야 너 대단한 사업가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공부 잘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공부 잘한다로 끝날 게 아니라 그 공부의 그 결과가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또 왜 사니? 삶의 목표가 뭐니 해가지고 실제로는 자본주의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실제로는 집안에서 가르치거나 이 학부모들이 계속 몰아붙이는 건 뭐예요? 영어, 수학, 무슨 과목들 그거 하는 거하고 또 좋은 기업가가 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격격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인프라, 사회적 인식이죠. 사업가에 관한 인식 같은 경우. 특히 어떤 경우에는 사업가에 관한 인식들이 너무 마치 사업가 하면은 사기꾼하고 거의 같은 급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가가 사기꾼은 아닌데 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경우에 시민혁명이라든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 왕권에서 결국에는 이 주권이 시민들한테 넘어오게 된 게 사실 중상주의거든요. 중상주의.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돈을 되게 많이 벌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귀족 계급이라든지 심지어 왕권마저도 무너뜨리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왕권을 무너뜨리게 된 힘이 돈에서 생긴 거였어요. 돈을 모으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 힘이 생기다 보니까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뭐 영국의 입헌 군주제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상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가 2차 대전을 일으킨 이유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2차 대전을 일으킨 이유도 뭐냐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미쓰비시부터 시작해 수많은 회사, 중공업 회사들이 결국에는 메이저 유신에서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쇄국주의를 하는데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는 일찌감치 뭐였어요? 일찌감치 산업화를 이끌었죠. 그러고 나니까 결국 산업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독일도 통일이 되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춘추 전국 시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일본의 나라들이 통합이 되고, 결국에는 돈을 벌고 나니까 힘이 넘치니까 뭐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넘치는 힘을 가지고, 넘치는 힘이 생기는 근원이 뭐였어요? 상이었어요. 공과 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사농공상에서 가장 바닥으로 여기는 상이 발달하면서 결국에는 힘을 비축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거꾸로 된 거죠. 다른 나라들이 힘을 엄청 비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만 중요시하는 거예요. 사가 뭐예요? 유교와 사색 당파 싸움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을 36년 한일 일제 한일 침탈을 당하고 그렇게 된 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사회적 인식들, 문화적 인프라들 등등이 과학기술에 관해서 장려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좋은 무기를. 일본은 벌써 1910년에 군함을 자유자재로 만들었어요. 함대를. 우리는 아직도 군함을 한 대도 못 만들어요. 지금 군함을 잠수함을 탐색하는 소나를, 물고기 탐색하는 소나를 달고 앉아서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 전투기 군함에다 그거 달고 앉아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북한에서 지뢰를 쏘아가지고 군함을 결국에는 폭파시켰죠. 천안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군함이 이거는 어선이 아니잖아요. 유람선이 아니잖아요. 그 군함이면 뭐예요? 적어도 적의 지뢰가 오는 거는 탐색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의 잠수함이 오는 건 탐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군함인데, 아니 우리가 북한하고 적대하고 있으면은 북한이 언제든지 잠수함을 발진시킬 의뢰를 발사할 수 있는 거의 당연한데 오는 것도 저희는 몰랐잖아요. 군함 안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군함이 지금 우리 2010년인데 일본에서는 100년 전에 자유자재로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못 만들고 있어요. 일본은 100년 전에 전투기를 자유자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미카제를 만들어가지고 진주만 폭격하고 할 때는 비행기를 자유자재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못 만들고 있어요. 전투기를 못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큰 소리는 지금 치고 있는 거 무슨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한국말로 허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비웃어요. 한국이 전투력은 엄청나게 있는 것 같은데 맨날 북한이 약간씩 도발할 때마다 좌시하지 않겠다, 뭐 그만두지 않겠다 하는데 지금 70년째 계속 그만두고 있어요. 50년째, 지금 50년부터 지금까지 70년째 계속 대포 한 방 못 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나라예요? 맨날 쏘겠다고 뻥만 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못 쏘는 이유가 뭐예요? 실질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그냥 뻥문화잖아요. 헛뻥만 계속 쳐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거를 굉장히 재미있고 사업을 고취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그리고 뻥문화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뻥이 뭐예요? 본인의 가진 본인의 위치보다 엄청나게 과대포장을 하는 거예요. 과대포장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나라 과대포장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가지고 있는 뭐 집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 대표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 아파트 쭉 돌아보면은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보면은 어느 한 나라에 있는 벤츠보다 많아요.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평범한 아파트 한 1000세대 되는 아파트 안에 있는 벤츠가
웬만한 한 나라에 한 국가에 있는 벤처보다 많아요. 외제차보다. 이게 뻥 문화가 너무 깊숙하게 사회 문화적 너무나 뿌리 깊게 마치 책랑뿌리 여기저기 스며들듯이 스며든 게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기업가 정신도 고치를 하거나 굉장히 괜찮은 기업가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문화나 분위기 속에서는. 그래서 사회 문화적 인프라가 굉장히 미개하고 낙후하다. 이걸 먼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했지만 특정한 나라들 보면은 뭐 뉴욕이다, 뭐 굉장히 상위 괜찮은 문화다. 또 독일 같은 데다 뭐 과학기술자를 굉장히 또 리스펙트한다.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죠. 화학자들 같은 경우 일본 화학상만 하더라도 노벨상만 벌써 10명 이상 탔잖아요. 일본이 노벨상을 벌써 27명인가요? 24명인가 탔죠. 그 사이에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단 한 명도 못 탔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과학기술만 하더라도 너무 부끄러워요. 도대체 과학자가 있어요? 연구개발을 투자하는, 연구개발하면 정말 R&D 투자 비율이 전 세계 1, 2, 3위 하는 정도인데 연구비만 따먹어요. 각종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수들이 연구의 성과를, 장기적인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구비를 따가지고 그냥 지난번에 한번 봤죠. 어느 과기부 장관 후보에 올라왔던 분들 자기 부인 데리고 1등석 타고 가고 뭐 해외 뭐 세미나 간다고 이렇게 가족들 데리고 가고 뭐 하다가 결국에 이제 장관 인선 낙선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상위 1%에 해당되는 과학자예요. 그럼 서울대학교 교수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황우석 씨부터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결과 자체를 엄청나게 중요시해요. 결과는 사실 과정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사회 문화적 인식하고 연결되는 과학 기술은 그런 사회 문화적 바탕 위에 과학 기술자가 나오는데 이게 따로따로 나와요. 그래서 노벨상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했을 때 뭐 노벨상 프로젝트까지 해가지고 특정한 분야는 한두 사람한테 몇백억을 밀어줘야 하는 것도 지금 생기기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됐는데 무슨 일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학기술만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는 이거를 막 지원하겠다 그러다가 어떤 데는 이걸 막 지원하겠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막 그동안 잘못 지원했다 그러고 딱 뒤집고 다 해요. 그러면 도대체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과학기술자는 언제 나올 거예요? 자, 수학을 잘하는 중고등학교 우리 올림피아들도 막 나가고 입상하던 그 수많은 아이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다 의대를 가 있어요. 대부분. 그럼 과학 어쩌고하는 과학고등학교를 왜 갔어요? 의대를 가려고. 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앞뒤를 안 맞는 게 얘들이 잘못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과학기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벤처라는 창업이라는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다. 잠깐 쉬었다가 과학기술 인프라 계속 이어서 할게요.